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겠죠? 크립토 시장은 시총 2.5조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1조 달러, 나머지 시장이 1.5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급상승 후 변동 없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 GDP 2021년이 94조 달러 정도 된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전 세계 경제의 GDP가 차지하는 게 94조 달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을 보면은 미국이 23조 달러, 중국이 16조 달러로 1위, 2위를 한다. 그 다음에 일본이 5조 달러, 그리고 독일이 4조 달러, 그 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인디아가 순을 잇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도 똑같이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크립토 마켓 시장은 2.5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로 인디아 시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중에 1조 달러가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바닥 부근에 와 있는데 언제 사면 가장 좋을까? 브레이크 아웃 그리고 리테스트, 이 두 가지 경우에 사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쐐기형으로 계속 차트가 내려오죠. 이때 이 지지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사는 방법, 뚫고 올라가서 다시 이 선을 지지할 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으로 산다면은 거의 90% 손해는 안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더블 바럼입니다. 더블 바럼이 될 수도 있고 3번 반등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W자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또 피보나치 레벨에 의해서 상승한 후 하락폭을 50%, 68% 이렇게 하락 포인트에 맞춰서 매수를 걸어 놓으면은 올라갔다 급상승해서 처음부터 손해 보는 일이 적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카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에이다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에이다 1차 목표로 다시 3불에서 4불, 2차 목표는 10불. 그래서 2022년에는 3불에서 4불을 먼저 달성한 후 10불까지 갈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는 또 하나의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점 3불에서 3불 40 정도 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반등해서 1불 20, 1불 40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지지대를 다시 이번 알트장 때 깰 것이고 반등해서 10불까지 간다. 이 시나리오랑 결국 같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까지 분명히 제가 방송을 해드렸고, 이 부분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0센트였습니다. 300원, 350원 했을 때 XRP, XLM, 에이다 세 가지가 300원 바로 요때입니다. 이때 상승 한번 한 후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했다. 그때 에이다가 먼저 일부를 찍고 그 다음에 XRP가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에 SR 플립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선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S가 서포트인데 이 서포트를 다시 서포트하고 위로 올라갔죠. R은 저항, 레지스터인데 요거는 여기서 저항 맞고 저항이 지지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는 카포가 상승하기 전에 올렸던 작년 10월 달 2020년 10월 차트입니다. 이 부근에서 저항선이 다시 지지선으로 다시 반등한 후 30cm까지 가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1불까지 간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반복이 될 것이다. 이번에 반복이 된다면은 다시 3불을 뚫고 안착하고 다시 10불까지 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1불까지 갔던 시나리오랑 동일시 될 수 있다. 이 한 코인에서 프랙탈 반복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50% 이상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라시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지난 초 베라시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놨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이룬 후 두 번의 상승을 맞은 후 최근에
이 정도에 와서 11월 초쯤에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가는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저점 그리고 전 저점이 될 것을 연결해 보면은 역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지선을 계속 유지를 못하고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역 헤드앤숄더 형이 나온다면 즉 다시 상승해서 저항선에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상승한다면은 지지점을 높여서 상승할 수 있는 거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 부근을 주시하고 계시다가 하락을 한다. 이거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 1, 2주 동안 폴리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곤이 시총 14위에서 과연 6, 7위까지 2배 정도 갈 수 있을까 지켜보겠는데요. 이더리움처럼 상호 연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용 프로토콜 폴리곤과 알렉시스 오아이안의 세븐식스 벤처 캐피탈이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프로젝트에 200밀리언 달러, 즉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모집합니다. 이것은 블록체인과 웹3 테크놀로지, 기술, 소셜미디어를 함께 연결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며칠 전에 폴리곤 매틱이 JK 분야의 선두주자 아모 스타트업 미르 프로토콜을 4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확장성을 강화했다. 코인 마켓캡에서 미르 프로토콜은 시총 235위였고 이 Z-프로브 기술은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도 블록체인 상의 거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폴리곤 제로로 브랜드명을 바꿔 폴리곤 지분 증명 POS, 폴리곤 허머즈 등 기존 솔루션이 폴리곤 생태계에 통합되어 2022년까지 ZK 롤업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약속된 펀드 중에 일부로서 최소한 10억 명의 사용자가 이용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스틴 베넷 트레이더자 분석가죠. 매틱이 2불 50 정도에 와 있는데 매틱이 이 저항선을 뚫는다면은 2불 70에 뚫는 걸 확인하고 산다면은 4불 70까지 2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불 70에서 4불 70이 되면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틱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 나가고 저점도 높여 나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고점을 뚫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은 4불 70 다시 떨어져서 반등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전 고점을 뚫고 2불 70을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1불 7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1불 70 밑으로 떨어지면은 강세장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벤에이에서 아발란체와 폴리곤을 6 스위스 익스체인지에 리스팅했다는 그레이스킬 뉴스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발란체랑 매틱 그리고 여기 나오는 루나 이렇게 세 가지는 2022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미디어의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알트코인 마켓캡을 보겠습니다. 현 상황이 알트코인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알트코인 시총은 급상승한 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1년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상승을 이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 숫자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많은 코인들이 사라졌긴 하지만 더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고 더 많은 코인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트 장이 온다면은 이렇게 급상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보면 2017년, 18년 이렇게 파라볼릭으로 상승된 알트코인 마켓캡은 다시 하락 후 축적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익스펜션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하락이 있고 또 큰 하락이 있을지언정 마지막 남은 이 끝 엘리엇 파형으로 보면 5파가 기다리고 있다. 그 후에는 또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2021년 올해 초 스텔라 가격이 2배 상승은 했지만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2022년 스텔라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2021년 상당히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텔라 네트워크 개발과 성장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 SDF가 판매 압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SDF는 설립 당시 300만 달러밖에 받지 못했고 그 이후로 추가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단에서 비용을 처리하고 스텔라 생태계 이코시스템 확장을 위한 자금이 오직 XLM 코인 판매에 의존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단의 XLM에 대한 투명한 회계는 극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XLM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이 잘 이행되고 XLM이 다시 상승하며 XRP 또한 소송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도매업과 기관들의 관심이 다시 XLM과 XLM 관련 코인으로 오면은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소송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